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엄청 큰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5.8, 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요. 전자닉스가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나서는 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발표가 나오면서 낙폭을 크게 줄이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빠지다가 하이닉스의 자사주 속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기대했던 부분이었던 것이 발표가 됐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으로 오늘 3조 5천억 정도 매도했었는데 시간에서 지금 한 3조 정도 더 팔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조 8천억 됐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매도합니다. 내일도 외국인은 매도할 겁니다. 개인들만 또 열심히 하겠죠. 기관들은 좀 일부 편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은 100% 매도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좀 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고 그 밖에 금융 투자를 비롯해서 ETF 투자가들도 매도에 나서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는 이런 시장으로 또 변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가장 안 좋은 거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시장. 그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올라갈 때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는 가수요라고 그래, 가수요. 요거는 저 시종, 그다음에 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 은행 자금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고 지금은 이제 한번 털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종 매수로 올리기에는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인데 오늘 3조 8천억, 아마 종가 끝나면 4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조단위 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비차익 매수는 3천억,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것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매수한 건 아니고 선물하고 연계된 이 차익 거래가 매수가 주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한 가지 악재가 도사리고 있죠. 자회사 상장이 있잖아요. 자회사를 미국에다가 상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아마 자사주 상장, 나스닥 상장이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요거 나오면 또 악재로 또 작용할 거고요. 하이닉스가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는데 50% 기존에 50% 환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50% 환원을 하게 되면 약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의 자사주 소각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이제 또 나중에 상승 요인이 되겠죠. 자, 문제는 이거죠.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지만 내일부터 바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19일까지 법정 휴일 빼면은 약 62일을 평균으로 나누면 약 6,400억, 6,500억인데 꼭 맞지는 않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면은 하루에 1조 원도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 초반에는 좀 적극적으로 사다가 심조절을 좀 하겠죠. 아무튼 그만큼 외국인 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내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일은 좀 상승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갑자기 하이닉스가 전환해서 막 올라간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이닉스 코스피가 오늘 다시 121선 무너졌는데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좀 무너졌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시간에서 좀 넥스트 거래소 올라서 살짝 올라간 자리 이런 자리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막 등 이게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역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이 무너졌어요. 오늘 뭐 계속해서 1,400원, 1,500원 상당히 위협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엔화 쪽을 강세로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동반 강세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대외 변수 때문에 1,400원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죠.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또 얘기하면 팔고 나가야 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아무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금등락이 나오니까 참 안타깝게 이런 시장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변동성만 커지니까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인 거죠. 계속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줄일 겁니다. 알테오젠 얘기 좀 할 건데요. NO2 얘기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이게 얼마 전에 임상 실험 데이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NO2가 기본적으로 2차 치료제고요. 주로 유방암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1차 폐암에서도 좀 좋은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치료제로 지금 현재 약 8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약물이거든요. 요게 1차 치료제까지 넘어간다. 1차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치료했다가 안 되면 약효가 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차 치료를 하는 이런 항암의 원칙인데, 보면 2차 치료제에서만 8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게 만약에 1차 치료제까지 확대된다? 그럼 뭐 10조 원 이상의 매출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ADC 쪽에 상당히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진행 생존기간 PFS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개선이 나왔다라는 게 이번에 임상 발표에서 좋게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2차 치료제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어서 매출을 8조 정도 내고 있는 그런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커져가지고 1차 치료제까지 들어간다. 근데 지금 에너투가 지금 SC로 좀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된다라고 하면 24년에 알테오젠하고 SC 병용을 하겠다라고 좀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임상 데이터가 좋아서 1차 치료제까지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고 로열티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에너투가 커지면 커질수록 키트루다 시장 정도로 커질 수도 있고, 로열티 비율도 좀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급으로 그냥 때려 넣고 하니까 뭐 하이닉스 갔다가 또 하이닉스 빠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장기 투자 자체가 안 돼요. 회사의 어떤 비전이나 전망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은 투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거의 투기죠, 투기. 그냥 투기적인 거래가 엄청나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하이닉스 뭐 마이너스 장중에 10%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발표하고 나서 또 보합까지 올라오고, 또 내일 좀 반등했다가 또 차익 매입 나오면 또 빠질 거고, 계속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면서 이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또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도 같이 조정을 받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셌죠. 그래서 시장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센 시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정부의 정책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밀어주는. 그래서 이번에 ETF로 엄청난 손해를 받고 반도체 투자해라 사서 물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물론 반도체는 좋으니까 좀 다시 치료할 수 있게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인위적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겠죠. 아무튼 지금처럼 오늘처럼 코스피는 흔들려도 코스닥은 좀 버텨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1200개가 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그거는 ETF 영향이 좀 컸죠. ETF 영향이 큰데 조금씩 분위기가 좀 확산돼서 반도체보다는 반도체 이외의 종목으로 확산된다. 그 시점이 좀 도래할 거예요.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 시점이 도래할 때는 그때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엄청난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래프가 요 색깔이죠. 요 색깔이 삼성전자고 여기 코스피거든요. 그래서 요때 휴대폰이 좀 이제 새롭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엄청난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이것도 좀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정도의 수익이 났고, 그다음부터 약 3년 이상의 이 박스권, 이제 박스피라고 그러죠. 박스권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호재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박스가 잡히면서 오랫동안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이 정도의 박스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지금 아까 저번에 5,200 찍었는데 여기가 될지 아니면 조금 높여서 6,000 정도 될지 6,000에서 7,000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박스피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하는 정책 하나 남았잖아요. 이것도 나오면 물론 이제 올라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등을 하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갇혀서 박스피에 갇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피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박스피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루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이런단 말이죠.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보세요. 못 견뎌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 생각에 한 6개월, 6개월도 필요 없어요. 한 3개월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탈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1년, 13년도 스마트폰 혁명으로 주가가 150만 원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년 동안 주가가 박스피에 갇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엄청난, 이게 중요해요. 중소형 종목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종목들이 올랐어요. 기본 뭐 5배, 10배.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기관들이 담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수익률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 박스피에 갇히기 시작하는 순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다가는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매니저도 성과급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개별 종목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수를 보면은 코스피는 많아 800개? 근데 저 코스닥은 거의 2000개 되잖아요. 그죠? 그래 당연히 코스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또 중소형 종목장이 시작됩니다. 요게 이제 제 생각에는 하반기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쉴 때 그때부터 눌러있던 중소형 종목이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 갈 거냐, 내가 물려서 지금 반등이 올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점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을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몰랐다면 올라가겠지만 다 알고 있고요. 주주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계속 국채 올라가면 투자를 AI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도래되고, 또 중국이 커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상승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하는 순간 그때부터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박스피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이렇게 한 달, 2달, 3달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못하겠다. 근데 뭐 이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 게임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니까. 기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사면은 수익 나니까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아무래도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연말에 보너스 받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중소형 종목장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박스피가 중요합니다. 박스피가 조건이에요. 어느 정도 박스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안주가 찾게 되고 그 다음부터 움직입니다. 약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코스닥이 반등 나왔다가 조정을 보여야 된다. 이 조정 후에는 고점이 엄청나게 뚫고 간다는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박스피가 걸려야 돼요. 박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박스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박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반기에 엄청난 상승장, 코스닥 시장의 상승장이 나온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이론인데, 민스키 모델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상승이 시작해서 이때 사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안 사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5에서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언제 사냐면 열광, 탐욕, 환상. 요때 사요. 요때 많이 삽니다. 요때 거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요때 들어와요. 여기까지만 해도
뭐 20-30% 정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때 들어와. 요때 환상 탐욕, 야 더 간다 모르고 새로운 논리, 야 이제부터 뭐 어떤 것 때문에 더 간다 이러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현실을 부정해. 아니야, 실적이 내년에 200조 300조 나오는데 떨어질 리가 없어. 그런데 막 떨어져요. 담보 부족이 나와요. 야 이거 무섭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 투매 나왔잖아요. 여기서 투매가, 그죠? 예, 아시겠지만 담보 부족으로 엄청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반등이 나와서 정상화 단계에 있는 거죠. 예, 절망이 한번 찍었고, 그렇죠? 절망이 찍었고 반등이 한번 좀 나와가지고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요게 바로 V자 반등이 안 나와요. 이게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 V자 반등이 나오려면 뭔가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피가 나온다는, 박스피 최소 2년 이상 최소입니다. 길게는 5년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과정에서 뭐가 될까요? 삼성 하이닉스가 3개월만 박스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피가 어떻게 보면 한번 큰 파도가 한번 왔어요. 큰 파도가 한번 와서 수면까지 나왔고, 지금은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이 박스피가 있어야 된다. 이 박스피 과정에서 결국에는 중소형주의 대박이 납니다. 요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못 믿겠죠? 지나보시면 알아요. 지나보시면 알게 됩니다. 주승이가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투매 공포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여기 다시 환상 열광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커요. 시종이 반대매에 너무 큽니다. 부동산 팔아서 가고 뭐 엄청나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까지의 박스피, 이 상황에서 많은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오늘 나왔죠. 대북주 갑자기 상한가 2번 치고 막 이러죠. 트럼프가 이제 위기에 몰려서 더 이상 이란으로 안 되니까 등을 좀 돌렸는데, 뭐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좀 김정은의 마음을 좀 돌려놓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이게 물론 정치적으로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뭐 테마주들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좀 있는 거죠. 앞으로 저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짧은 테마부터 중장기적인 테마, 이론들,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중소형 종목들의 상승, 그 중에서 바이오텍 기업들이 상당히 선전할 겁니다. 또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도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점점 뭐 ES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친환경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면서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2차전지가 세진다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래저래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좀 커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모든 내용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종목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필승의 텔레그램 소통방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고요. 저는 사기꾼처럼 1년 단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역을 받지 않습니다.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정말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평생 운영하겠다는 모토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여기 막 종목 20-30개씩 주면 한 달에 30개씩 쌓여요. 그 중에 한두 개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 났다고 자랑하고 한 달에 80만원, 6개월에 500만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그죠? 누가 못합니까? 이거 종목, 올라가는 종목들 막 30개, 20개씩 불러가지고 안 팔고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수익 났다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이거는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운용 능력이 있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주만 추천해가지고 주가보다는 기업을 사야죠.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거냐를 보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처럼 코스닥 급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ETF로 돈이 쏠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회사가 잘못돼서 빠졌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급으로 빠진 거니까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만회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정말 엄청난 개별 종목 장세가 시작되면 요것도 1년, 2년에 끝나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이 이번에 손실 부분을 크게 빨리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만이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이닉스 보합까지 올라갔는데 플러스 전환은 안 되네요. 많이 올라왔죠. 내일은 좀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전자닉스는 당분간은 좀 긴 박스권의 영역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그에 따른 사람들이 좀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전자닉스만 사면, 삼성전기만 사면 수익 났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지루해지기 시작할 때 박스에 갇히고 그러면 점점점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이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부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하고 좋은 주식을 선점하고 그렇게 투자하면 주가 가격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시나리오 이런 게 좋은 주식을 사시면 그런 주식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5배, 10배 이런 종목들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만드느냐? 기관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관 중에 누가 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기관이 작업합니다. 외국인들이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작업하면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다 기관이 하는 거야. 기관의 수익률 게임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시절이 언제? 하반기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